우리 동남부 지역, 특히 애틀랜타 지역의 이제 선거 관련돼서 지난번 제외 유권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 또 투표를 하신 분들 통계도 간단히 알려드리고,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또 외교부 제외동포과에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일정한 정책 방향은 조금 수립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선거를 경험하신 우리 동포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다음번 선거를 대비해서 이제 제도 개선 사항을 좀 발굴하려는 취지고요. 또 이게 이제 우리 동포들 중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자율 참석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제가 해보네 정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인데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일 회장님 모시고 인사말을 좀 듣고 나머지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또 이따 오찬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형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성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제외동포과 최윤경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난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등록자가 1,58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남부에 약 동포 20만 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외 국민 1.5% 정도가 등록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774명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3,673명의 우리 제외 유권자가 등록을 하셨고 실제 투표하신 분들은 2,551명, 등록했던 분들 중에서는 약 70% 가까이 이제 투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2016년도에 또 총선을 하면 먼저 오영록 애틀랜타 한일 회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사 관계자분들 오늘 이른 시간에 오늘도 평일인데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는 우리 멀리서도 서울에 오셔서 금방 소개시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잘하는 모습도 보일 거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큰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미리 준비를 잘하고요. 특별히 오늘 외교부에서 오신 우리 행정관님 최윤경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명석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처음 서울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을 방문하신 것은 우리가 한인회가 중심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 현재 아틀란타 인구가 한 12만 정도 있는데 사실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원에서 얼마만큼 투표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이나 외교부에서 많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좀 더 우리 아틀란타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모든 한인 동포나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좋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이과에서 재선거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송형석 주무관입니다. 그다음 앞에 용사님이나 한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관심들이 재외선거 참여편에 때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요. 지난 2012년도 양대 재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10월에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재선거 제도 개선 의견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 이제 선거 일정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선거가 있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위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 재선거 준비 상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선거 참여 저번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다고 아까
잠시 지나간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2012년도 그 대한민국 그 재선거는 헌정사상 그 최초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그 전 세계에 그 흩어져 계시는 그 한민족의 대단계를 위한 그 초석을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재선 국민의 그 선거 참여를 위한 그 등록 신청, 그 투표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그 낮은 투표율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선거가 그 어떻게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12년도 양대 재선거를 거치면서 그 참여 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기된 그 제도 개선 의견에 더하여서 제도 개선 과정에 그 재국민분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2012년도 그 양대 재선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된 양대 재선거, 그러니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그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또한 그 각 나라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선거 환경이 다른 곳에서 실시되었고, 또한 재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재공관에서 선거 사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선거 관리 여건이 많이 취약했지만 공정한 선거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만 3천여 명이 신청을 하시고 5만 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참여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재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신청 방법이나 순회 접수제 이런 도입 등 이런 신청 방법 확대 등에 따라서 그 22만 2천여 명이 신청을 하시고 15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국회의원 선거 대비 신청은 한 80% 정도, 투표자 수 대비는 한 180% 정도 높아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선거 참여 편의성은 여전히 재국민 기대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양대 재선거 후에 그 재선거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셨습니다. 그 재선거 참여를 하시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항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 그러니까 신고 신청하고 투표 절차가 번거롭다. 이런 것들이 주요 사유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40.8%,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45.7% 정도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불편한 사유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그 2012년도에 실시된 그 재선거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신고하실 때 그 제출 서류를 첨부 서류를 지금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여권 사본이나 그 영주권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적 확인 서류 이런 서류들이 첨부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시니까 서류를 간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 방법을 하는 게 어떠냐. 또 한번 등록을 하면 계속 유지가 돼서 유지가 되는 그 연구문부제 도입 이런 것들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도 6월에도 그 국회에 저희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올해 그 10월에 그 2012년도 양대 재선거 나타난 문제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재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한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여서 10월 8일날, 지난 10월 8일날 그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그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안을 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이 되고 참여표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크게 저희가 5가지 의견을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재외선거인 분들 그 신고신청 편의 방법이 확대돼야 된다. 그다음에 재외선거인 그 연금요구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공관외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면 좋겠다. 또 그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또 재외선거인들이 귀국 투표했었을 때 그 실질적으로 그 법률사항에 법에 규정사항이 없었는데 그걸 규정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 편의 방법과 편의 확대인데요. 먼저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외 부재자이신 분이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재외선거인 분들은 그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없는데요. 우편으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과요. 그다음에 신고하고 신청하실 때 여권 사본, 뭐 국적 확인 서류 이런 첨부 서류가 있었는데 이 첨부 서류를 신고하실 때는 하시지 않고 투표소에서 그 국적 보유 여부는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고 신청 과정에 그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외선거인 명부 연구 명부제 도입입니다. 그 지금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91일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작성된 명부는 그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쪽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2회 이상 선거에 참여하시지 않으면 그 명부에 그 해당 선거인을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하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확정된 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분들은 직권으로 등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관 외 장소 추가 투표소 설치 관련입니다. 그 재국민의 규모, 그러니까 재국민의 수, 그다음에 투표소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서 공관 외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 밀집으로 거주하시는 그 재외선거인 등 분들에게 투표권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제한적 우편 투표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 파병군인 지금 레바논, 남수단, UAE 이런 데 많이 나가 계신데요. 여기 파병군인이나 그 다음에 공관이 없거나 또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하실 때 인근 공관 설치된 지역으로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한해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특히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 작전 임용 수행 중에 투표하기 어려운 파병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국에 또한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재선거인분들에게 참정권을 또 보장하려고 하는 제도를 저희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재선거인의 귀국 투표 보장입니다. 현재 투표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투표 용지를 이렇게 발급하여 드립니다. 네, 투표소에 오시면 투표 용지를 발급하여 드리는데 그 투표 용지를 이렇게 교부하는 이런 경우에 귀국하셔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정을 명문화해서 투표 선거권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5가지 정도를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그 제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과 같은 제약론이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라는 사항입니다. 공관 외에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표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 예산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표소 운영과 투표지 등의 또 안전 보장 이런 문제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투표 편의를 제고하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관할구역 안에 그 재국민 수나 투표소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공간의 여건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투표소를 설치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정성 및 적식성 확보입니다. 우편 투표 제도는 그 선거인의 투표편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법정 기간 내에 투표지가 국내로 회송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대리 투표나 매표 행위의 가능성 등 선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또한 그 완벽한 대책이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우선 먼저 공관이 없거나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선거인 등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중앙선관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9대 대통령 재선거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선거는 2016년에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재선거는 신고 신청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1월 15일부터 신고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투표는 그 다음해인 16년 3월 30일에서 4월 4일에 실시가 됩니다. 재선거는 재선거 특성상 그 준비하고 또 정리하는 이런 과정까지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재국민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재선거인 신고 신청부터 투표까지 기간만도 해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도 하고 또 제출도 하고 16년하고 17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그 재선거인 등 신고 신청이 시작되고 2016년 3월 31일부터 6일간 재외 투표가 각 공간별로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다음해인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7월 23일부터 그러니까 2017년 7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신고 신청이 접수가 되고 12월 6일부터 6일 이내에 재투표가 각 공간별로 설치되는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에서 각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5시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시며 투표 방법은 그 투표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투표 용지에 지지하는 정당이시나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외선거는 그 재국민들의 그 참정권을 보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뭐 귀속감이나 자긍심 이런 것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정치 선진국의 지인 여부에 어떤 가늠자로서도 많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투표율 때문에 그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그 재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재외선거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가 확장되면 중앙선거관리는 재국민에 알리고 가능한 많은 매체와 계기를 활용하여 많은 재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선거는 그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국민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선거법을 지키시겠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인 단체 언론들께서도 참여하고 또한 공정이 조화되는 가운데 향후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그 위상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국민 투표편이 확대와 더불어 재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작은 사항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 카페에서 한테 주문하는데요. 좀 이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대장님인가 저걸 했거든요. 선거 등록을 했다가 내가 한국을 가는 바람에 등록을 투표를 못했거든요. 투표를 못했는데 다시 등록을 다시 해야지 그래. 지금 아까 중앙선거관리가 제출한 개정 의견으로 영구명부제가 들어오면 지금 이제 혹시 재외선거 영주권자세요? 아니면 주민등록자? 영주권자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가 제출한 그 재외선거인 명부제가 들어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선에 그 명부 확정자에 들어있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또 저희가 이제 그 와중에 기간이 잠깐 있지 않습니까? 선거권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참석할 수 없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적이 변동이 됐다든가 아니면 선거권 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직권으로 등재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제도가 재선거인 명부 제도가 들어오면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그러니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에 그 2번 이상 투표를 안 할 경우 삭제시킨다 그래서 그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못 했거든요.
그건 들어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들어올 제도. 기존에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명부 확정이라는 건 투표를 하신 거 가지고 명부 확정이라는 개념을 짓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종 선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명부에 등재된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부에 오르셨다면 투표를 하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시면 지금 이제 저희들은 중앙선거에 개정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장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입법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선거 편의와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 향후 앞으로 투표할 장소에서는요. 예. 각 지역에 한인회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투표소는 이제 공간만 알려주고. 공간만 하고 할 수 있고 공간이 할 수 없는 게 대체 투표소도 허용이 됩니다. 대체 투표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가 투표소가 아니라 1공간당 1투표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외에 공간에 그 시설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다른 그 공간에서는 투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공간에 시설이 협소가 해서 또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 업무나 이런 데 공간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도는 1공간당 1투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도 개선 의견 낸 걸로 이렇게 추진된다면 추가 투표소가 밀집 지역 이런 쪽에 추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아까 유권자 부재자 투표가 예. 12만 3천 명이라는 게 이게 미주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미주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선 때 그러니까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러니까 미주 지역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때 22,000여 명이 신고를 하셨고요. 투표는 한 10,000명 정도로 하셨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570여 명이 하셨고 신고를 하셨고 투표는 한 56,000분이 하셨습니다. 이게 전 해동포 유권자 등록이 12만 3천 명이면 국회의원 선거 때 그랬고요. 대선 때는 그 22만 2,380여 명이 신고를 하셨고요. 투표는 19만 8,230여 명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 여기에서 논의될 안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자. 참고 말씀. 예. 전 세계에서 12만 명이 선거 등록을 하시면 예. 그 지금 원래 선량이 국회의원이 10만 명의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0만 내 1명 뽑는 국내 말씀이신 거죠? 네, 국내. 그걸로 대비해서 어떤 질문이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예. 10만에 하나씩요 10만 전량이라는 게 지금도 그게 통하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을 갖다가 10만 전량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그 말이 통하냐고요? 그 자세한 말씀의 추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구 편차 관련해서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도농 간에 이렇게 인구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최대하고 최소가 한 분당 한 3대 1 정도까지는 맞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헌재에서 한 2대 1 최대하고 최소 인구수가 그렇게 되지 않으나 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10만 관련은 제가 지난번 헌재에서 예. 발표한 거는 그 호남 지역하고 일부 있으십니다. 영남 지역에서 10만 몇천 명 예, 적은데. 나왔더라고. 그리고 무슨 저 강남 같은 데서는 30만에 하나 나왔고. 그런데 아니 이 얘기는 뭐야 좀그 한국에 저 정치 희망자들이 좀 있거든요. 이 미국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2만이면 국회의원 2명이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2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시고 연구도 되고 그래서 뭐 한의단체분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선거관리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뭐 토론이나 아니면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되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예. 아무튼 그 보고서 내용을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이 있으셨다고 저희가 전화를 나왔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가나ல் 지역인 골프레이크 시티 그런 데도 이렇게 직접 오셔야 되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사들에서 그 유럽 같은 데는 뭐 몇 개국은 이렇게 지나쳐서 가지고 투표하신 분들 뭐 그런 상황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투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입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진하고 그렇게 또 한 가지는 과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지난번 재국민선거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 현 정부의 그 소위 야권의 표가 좀 더 많았다는 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연 정부가 이런 국민선거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할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게 사실 의심스러워요. 선관위는 정부는 아니고요. 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홍보도 홍보지만 기존에 뭐 다른 데서도 들었지만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홍보도 언론 매체 뭐 방송 이런 데도 기존에 똑같이 하겠지만 결국은 동네에서 보는 어떤 접근성 있는 매체, 잡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참여가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많이 참여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각들이 뭐 다 그전까지는 못 보셨는데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재선과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이지 그리고 재국민들이 국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한 이렇게 행사하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전파하고 있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참여율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주는 쪽으로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남부 6개주는 어떻게 홍보했으면 좋은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홍보는 제가 홍보석에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재선거 담당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에서 많이 보는 어떤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접근성 있는 그리고 추가로 공관에 일단 예전에 홍보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홍보 접하지 못했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뭔지를 더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배부하고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 이런 전자투표 시스템이잖아요. 한국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계획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계획 이런 것까지. 근데 지금 전자투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전자투표 대표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IT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어떤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되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좁고 예, 그다음에 IT나 이런 게 훨씬 더 발달돼 있고 예. 그런데 왜 그거를 도입을 못하는지 그거 하면 사실 우리 재외국민들도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문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 왜냐하면 우리 다 지문돼 있잖아요. 예, 재외국민들 그죠? 모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투표할 수 있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확대하면. 저희도 뭐 100% 인터넷 투표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업무 과정 중에 지금 사전 투표 제도라고 이번에 언론에서나 아니면 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같은 게 주소지 제가 어떤 뭐 특정 동사무소나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인근에 있는 투표소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는 어디든지 내 명부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됐었고 또 홍도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많이 준비를 해가야 되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인터넷이나 투표나 이런 것들은 일단 국민이나 사회적으로 일단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이과에서 제 선거를 담당하는 송형석입니다. 다들 식사 시간 중에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거리가 만만치 않으시고 다들 이해 있으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관심 이런 조그만 관심이 그 재외국민들의 그런 참여편의 확대를 위한 그런 마음이 모여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희도 그걸 보고서에 담아서 참여 편의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후년하고 그 다음 해에 그 2012년도에 선거가 실시가 됐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라는 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저희 선거는 신고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제도가 내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시민신청,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 의견을 뭐 국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입법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제도 개선의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하지만 더 진짜 그 현장에 계신 무투표 하신 분 그 재국민들께서 선거하시면서 그 의견이 좀 더 충실히 담아서 저희들이 그 다음 선거 때 그러니까 내후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니까요. 아까도 몇 분 질문해 주셨는데 또 추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당연히 참여하시라고 보고요. 다음에 혹시 가족분들, 자제분들 있으시면 또 소중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회에 제출한 의견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불편하신 사항이 신고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뭐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의견이 주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으로는 신고하실 때 그 첨부 서류는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여권 사본이나
영주권, 아니 영주권, 국적왕의 제도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 투표소 과정에서만 투표소에서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활용하는 거.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는 투표소 관련 문제는 재용분들이 많이 밀집하고 계시는 곳, 지금 공관만 이렇게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투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이나 또 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일정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11월 15일부터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16년에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투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10월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12월에 또 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선거일은 14일부터 9일까지 6일 이내에 이렇게 투표소에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선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 참정권이라는 보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긍심, 귀속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뿌듯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재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좀 더 한번 권리로서를 좀 더 한층 강화, 보장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언론도 계셨고 그다음에 단체분들도 계셨는데 선거가 내년 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시고 해주시고 또 선거 과정에 깨끗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다들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일단 투표편의 그다음에 참여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기자님께서요. 예. 여기에 얼마큼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인에 목요일날 같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하시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목요일날 오시면 우리가 밥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뭐들 할아버지 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속고 죄송한데 저희가 계속 이게 일정기가 머물러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출장에 내일은 이제 템파 지역으로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단 한 가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봐야 줄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방송에서 해주세요. 그게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여기 뭐 텔레비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니까 그 두 군데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해줘봤자 뭐 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하는 피선거권자하고 선거권자를 구분을 해주시죠. 그건 아닙니까? 선거권자는 저희
이게 정보로는 100%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선거권자 여부는 저희가 최종 이제 연구 작성권자라는 사람이 최종 확인을 하는데요. 제외 선거인은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선거권을 확인을 하고요. 중중국자이신 분들은 구시군의 장 그러니까 뭐 구청장, 군수 이런 분들이 최종 그 명부 작성을 하고 선거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근데 예. 65세 이상이면 이중국적이 허용되죠. 국적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국적은 거부 내용이고 저희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합법적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복수 국적자라면 선거권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호적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복수 국적자라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문제야. 예. 이 65세 이상의 그 복수자가 예. 말로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해놓고 투표권을 행사를 못하게 그것도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시에도 이중국적 제도가 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때 당시에도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저희가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국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법무부에서 당시는 그 복수국적이 허용되라는 서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서류에 의해서 인정이 되니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적 여부는 제가 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 회장님 국적 여부는 이제 그 나중에 65세부터 복수 국정할 때 이제 그 나이를 증빙하고 해가지고 이제 영사관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권은 국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거고 우리 중앙선관위위원회에서는 국적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복수 국적을 좀 갖고 싶다고 그러신 분들은 우리 영사관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되고 내일 또 오후에 이 장소에서 우리 영사관에서 순회 영사 하거든요. 그럼 또 그때 오셔서 또 그 담당 영사가 나오니까 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의교 그 재외농국과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템파 지역 가가지고 또 내일 템파 지역 재외 유권자들하고 간담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맞추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이 장소를 비롯해서 그 오영록 회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오늘 나상호 회장님, 김명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그 어르신들 오시고 그래가지고 LA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도시지만은 테네타 지역에 더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화는 모르지만 일찍 오셔가지고 간담회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 이렇게 어르신들 좀 챙겨주려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절차는 좀 복잡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 에테네타 지역에서 어쨌든 투표를 좀 많이 해야 그 한국 정치인들도 에테네타 지역에 대한 유권자나 지혜동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 그 회장님, 부회장님 또 여러 어르신들께서 그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유권자들 선거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선거철 되면은 지금부터 안 하시면 되는데 야 빨리 가서 선거해라 그리고 네가 한 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칠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